자, 오늘은요 유튜브 부분의 제일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이라고 제가 이름은 짓긴 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로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떡상을 했어요. 실제 이제 골드 버튼, 실버 버튼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 주원규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아이디로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 스마트 스토어 쪽에서는 위탁 판매 쪽에서 엄청나게 큰 붐을 일으켰었고요. 얼마 전에는 이 채널을 팔았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팔고 본인의 다른 채널 주원규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입 짧은 햇님이라는 분은 먹방 유튜버예요. 근데 이 먹방 유튜버는 이제 이런 먹는 방송들을 하는 유튜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는 걸 볼 수도 있죠. 팔기도 해요. 어떻게? 자기 계정인데? 네, 내 계정이지만 계정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실제 사업의 수단으로도 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땡크라는 땡큐 부부가 있거든요. 이 땡크 부부 같은 경우는 운동 유튜버예요. 실제로는 단칸방에 월세방에 사셨던 분들인데요. 지하 월세방에 살다 보니까 아마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 왜 운동장 나가서 뛰고 홈트레이닝 이쪽으로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집도 이사를 갔고 그리고 책도 그에 대한 책을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한동안 휴식기간을 가지셨었거든요. 한 2년 휴식기간 가지시고 요즘 또 올리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버. 다니TV도 원래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쪽을 하시던 분이신데 본인의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렇게 떡상한 유튜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들어보셨을 분이 아마 보람튜브나 대도서관 씨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나 이 김미경 씨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강의 쪽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좀 어려워지셨을 때 이쪽에 이제 김미경 TV 또는 이제 뭐 김미경 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어떤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유튜브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실버 유튜브신 방망리 할머니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나이 70살에 처음 유튜브를 도전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치매가 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타깝게 여겼던 어여쁜 손녀분이 있으셨고 그 손녀분이 이제 이분의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삶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망이님 할머니 채널을 제가 잠깐 연결을 해보았는데 Okay, so we're gonna take you 이분이 to meet 이걸 Sunda. CEO가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직접 미국에 가시기로 전번에 본 사람? The CEO of the company. 네, 만났죠. 전번에 우리가 자식이 준 사람?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연설하신 분. 네, 동영상은 596개고 구독자가 119만.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거는 유튜브의 영향이라고 보셔도 편집은 딸내미였나? 그 손녀가. 구석으로 우리를 막 데리고 가. 근데 편집 기술이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최근에 7일 전에 올라온 거니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이게 속눈썹 할머니가 어떻게 영양제인데 쓰고 올리고 있나? 나서부터 내가 마스카라 잘 안 써. 아니 이거 광고. 대박이지. 잠깐만요. 광고 건너뛰고. 약속이 두 군데가 있어갖고 오늘 나가봐야 쓰겠어. 세수는 했는데 얼굴 바짝 다 말라버려갖고 이걸로 진정 한번 시켜야지. 굳을 거예요. 블랙? 착! 이거 각질 제거 혹시 헌이라고 이거 하는 엄청난 거야. 영상 항산화에 기술이 들어가고 좋으니까. 있나요?
이렇게 한 거 좋은 것은 나 무조건 다 없어요. 해요. 이거 코 옆에 네, 그런 서 것까지는 가 없어요. 갓길 있잖아. 그냥 자막만 들어갔죠? 이 이렇게 자막도 딱 그냥 쉽게 넣을 수가 얹어주세요. 있거든요. 화장하면 그거 이거 한대선이 가정 끼잖아. 중에 그리고 또 사용할 이 귀 밑에도 끼어. 엄마 세수 잘한다게도. 이렇게 각기를 항상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안 볼 때는 현무염이라고 보면 얼마나 추접스러울 거냐. 탁 그렇게 하고. 물기 말랐으면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 이거 아까우니까 이게 일상 이 화장 우리가 항상 화장 들고 말씀하시죠? 손대니까 네, 이런 거 이게 그냥 이렇게 올려서 얹어있잖아. 이렇게 네. 닦아줘. 뜨는 한 번만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새거요. 와 이봐요. 윤기가 나잖아. 이것도 이봐요. 이렇게 얼룩얼룩하잖아. 이게 이걸로 한 번 그럴 이렇게 딱 수도 이렇게 있죠. 닦아주면 완전히 이 새거요. 사람들 이게 보니까 꿀티 좋아요를 에디토리얼 1700명이 피올 리포드 눌렀네요. 비타민 C 세럼 뭐 할머니 머리숱도 좋고 뭐 되게 좋은 말들 보이지? 많이 적어주셨어요. 얘는 향이 너무 좋아. 비타민 C 들어가서 또 싫어하시는 이렇게 분들도 향이 있겠죠. 새콤하잖아. 그런 얘는 근데 좀 댓글 달콤해. 남겨놓긴 할 이 맛도 테니까. 진짜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이거 화장은 맛나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냄새가 좋으니까 내 코에다 서 자, 요런 내용들을 찍습니다. 아니면 요런 먹방을 찍기도 해요. 어느 날은. 네. 간장 쏠라고 저렇게 하면 마음이가 정장 모자 쓰고 엄청나죠. 앞치마도 입어봤어요. 네, 수익으로 말하면 엄청나죠. 찍자고 보지 마세요. 모자만 보세요. 오늘은 국수를 간장으로만 무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호박하고 네. 쪽파하고만 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긴 이것만 해요. 넣을 거예요. 다른 양념 안 들어간다고? 다른 양반이야 마늘하고 설탕하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참기름 요리를 잘해서 무칠 때 그래. 보여줄게요. 실제 보면은 많이 이게 들어가는데요? 못 마셔. 이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김치 같은 거 만들어 들어가고 그래야 맛있는데 그러니까 요리를 간장으로만 잘하셔서 요리 맛있으니까 코너를 하는 게 매운 아니고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자기 이거 어떤 먹을 수 그런 있어요. 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 올리시는 걸로 보여요. 이거 이제 쇼츠, 이제 그 백만리 할머니께서 올리신 쇼츠인데, 네. 먹고 있죠 그냥 이렇게. 그거 그냥 올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올려서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이거 다 이거 배겨갖고 봐요. 그 중요한 것은 무슨 행사인지 기억도 안 나요. 뭔지도 몰라서 이 사람. 받긴 우리 받았는데 언니네. 무슨 행사인지 이할 기억하는 코리아. 사람 어딨어요, 그죠? 테라비누. 이런 이거 거 다 있어요, 쓰시라고? 비누가. 이알 코리아 냉장고 하나, 둘, 셋. 물론 이 안에 드는 것은 다 김치야. 근데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김치 냉장고. 안 먹어도 이 손은 꼭 다 담아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니까. 이알 코리아. 이게 이제 외국인들도 빈정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외국어 한국이니까 자막도 이알 코리아. 달아가지고 이렇게 피디 하는 걸라면 거죠. 앉아서 봐요. 우리 한국이니까. 이알 코리아. 무슨 형? 엄청 어려운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이 이대로 죽을 수 정도는 없다. 예, 이 아주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자,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야 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뭐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유튜브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컨텐츠를 올려서 요즘은 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에요.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단군 이래로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고. 자.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으로도 많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아마 세탁소 하시는 분이셨을 거거든요. 세탁설이라는 유튜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탁을 할 때 어떤 팁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올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를 키운 다음에 아예 책을 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을 때는 책을 내서 출판에 대한 부수입을 얻는 분들도 있어요. 또 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얻는데 책을 만들게 되면 출판하게 되면 나에 대한 어떤 몸값도 그만큼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요즘은 책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먼저 좀 좋은 정보들, 이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독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책을 내시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분은 우리도 다 아시는 백종원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종원 씨는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들을 다 각각의 선전을 하지는 않아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선전을 하시죠. 즉 퍼스널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분이 만드는 식당,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이니까 우리가 믿고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활용되는 유튜브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요. 즉 특정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 만드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탐색, 구축, 확산, 관리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브랜드 탐색이란 일단 내가 만약 제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사랑받기까지는 굉장히 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제품의 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을 내세워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경쟁자의 상품은 어떤지, 그리고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나 자체를 브랜딩하는 거니까 내가 상품인 거죠. 그래서 먼저 나의 가치관이나 흥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내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채널을 운영하실 때 요리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만 요리 채널을 운영할 것 같죠? 아니요. 어떤 분은 뭐 대충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을 올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꽤 됩니다.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콘텐츠라고 했을 때 어떤 콘텐츠, 어떤 컨셉을 잡을 것인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좀 공부하고 선정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간다기보다 일단은 점차 구성을 하면서 키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시면서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올리면서 뭐 영상도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이런 방향을 정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구체화가 되어 있다면 시장이나 고객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분석해보고 시장도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타겟팅이라는 건 내 채널을 보러 들어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음식 유튜버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거나 막 대충 넣는 사람도 올리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차별화 포인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났을 때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만들으셔야 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브랜드 이름, 뭐 유튜브라면 채널 이름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스토리, 슬로건, 로고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매체를 결정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쌓아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치와 생각, 능력을 갖고 있다라도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전문성은 그 다음의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컨셉과 키워드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나를 홍보할 것인지 해당 플랫폼과 채널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유튜브 한 개를 선정을 했지만 유튜브로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인스타 같은 데도 같이 올리는 거죠. 아까 박만리 할머니도 보시면요, 채널을 유튜브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박만리 씨 한번 다시 찾아보자. 잠깐만요. 이 할머니 들어가 보면요, Okay, so we're gonna take you to meet Sunda Pichai, the CEO. 한번 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박만리 할머니의 인스타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보면은 책도 냈네요. 아, 책이 아니라 오디오북이라고요? 우와. 우와. 아, 참 대단한 할머니신 것 같아.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우와. 그리고 요 근래는 소곱창 전골도 출시하셨대요. 네, 이분이 하고 있는 게 보니까는 양념게장, 열무김치, 포기김치 이런 것들을 아마 우와. 판매를 하고 계신 걸로 오. 보입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GS 샵에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 컸어요. 네. 방망이 이대로 죽어서 없다 해 진짜 그러네. 네, 그쵸. 유튜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다른 채널로 이렇게 더 확산이 되면서 자기의 브랜딩이 이제 됐으니까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방망이 할머니가 콜라보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약간 왜 때가 잘 밀리는 뭐 그런 거였던 건가. 어쨌든 그런 콜라보 상품도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보입니다. 어쨌든 플랫폼은 우리가 유튜브로 일단 시작은 하지만 다른 플랫폼들도 선정을 하셔서 내가 어떤 플랫폼을 조금 더 키워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네이밍과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라는 거는 연예인과 같은데요. 이 브랜드만 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확산되진 않아요. 그러면 확산을 시켜줄 사람들은 즉 나를 지지해주는 팬들일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여러가지 SNS 채널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 그런 과정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라는 의미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붙게 되거든요. 단순히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요즘은 광고에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정보일 거예요. 즉, 그 대상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자발적으로 오르내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정보가 아니라 재밌는 볼거리.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어때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나요? 아니면 단톡방이나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보내주나요? 보내주지. 그쵸? 보내주지. 그런데 광고를 보내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되게 좋아요.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재미있는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보라고 보내주거나 많이 보여주진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퍼뜨리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광고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광고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정보같이 느껴지도록 해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되겠죠. 즉, 사람과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라는 거는요, 실제 살아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브랜드를 내가 확산시키고 그냥 둔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점차 그 브랜드의 인기가 시그러들게 되거든요. 또는 내 자체가 많이 유명인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함부로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금방 그 브랜드는 또 죽을 거예요. 즉, 브랜드에는 평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를 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게요. 우리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남기고 공감도 남겨요. 근데 그때 댓글을 남길 때 좋다고 막 그렇게 적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댓글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은 안 받기보다는 저는 받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브랜드는 평생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사람은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꾸준하게 창출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시장과 경쟁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되는 게 브랜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갑자기 왜 브랜드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 유튜브라는 게 그냥 채널의
채널에다가 뭘 올린다. 여기로 끝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 유튜브는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이거 말고요. 제가 채널을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를 들어왔어요. 자, 여기 박망예님이 갑자기 뜬 거 여기 보이세요? 왜냐면 제가 검색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져하는, 최근에 관심을 가져하는 것들로 이 화면은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바로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음악을 언젠가 검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이런 게 이렇게 뜨는 거고, 아까 박망예님을 찾았기 때문에 박망예님의 레시피가 저한테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망예님의 그 쇼츠도 여기 뜨고 있고요. 제가 요리 같은 것도 많이 검색해서 보곤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뜨죠. 아,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 60 몇 세 정도 되신, 원래는 이제 부동산을 하시다가 요런 걸 좀 하고 싶으셔서 오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예, 땅부자 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사진을 올리셨다가, 예, 이렇게 하니까 요거보다 어느 날 요렇게 뭐랄까 그 썸네일 이미지를 넣으니까 조회수가 확 올랐대요. 지금 보면 이 유익종 씨 노래가 워낙 좋기도 하겠지만, 보면은 여기 힐링 영상, 얘도 노래거든요. 결론 들어보면은. 근데 얘는 128회인 거에 비하면 얘는 4만 회 정도 방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의 중요성, 그거 저번에 얘기 드리려다가 못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지금 제 요 화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의 화면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알고리즘을, 노래가 나와서 잠시만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넷의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맞춤형 정보를 주는 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의 화면과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의 화면, 그리고 예전에 들어갔을 때의 화면과 지금 들어갔을 때의 화면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캡처를 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그때 당시는 운동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 영상 같은 게 나왔다면, 지금은 하나도 없었죠. 네, 요즘 안 찾아봤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필터링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조회수랑 시청시간도 좀 중요합니다. 한 동영상의 시청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이용자들이 그 영상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만약에 썸네일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영상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되돌아가죠? 딴 데 가죠? 네. 근데 만약에 영상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던가요? 그래서 시청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유튜브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좋은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조회수만 따졌을 때는 자극적이고 질 낮은 영상들도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썸네일 보고 들어가도 조회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자의 어떤 수가 좀 크게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개되어지는 그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좋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시청시간이 기냐 요거를 보고 이 영상이 좋으냐 마냐 요런 것들을 책정하기도 해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유튜브에다가 제가 뭔가를 칠 거예요. 뭐 근력운동 쳐보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쳐보면요, 요거는 스폰서, 즉 광고 낸 거고요. 요 밑에 얘는요, 몇 년 전이래요? 5년 전께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를 금방 올린 거 아닌데? 아니요, 5년 전. 5년 전에 그게 또 떠요? 네, 떠요. 5년 전. 얘는 1년 전. 얘는 스폰서니까 광고고, 얘는 8개월 전. 그러면 원래 그냥 생각하면은 금방 올린 게 앞쪽에 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따라하기 되게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홈트레이닝이고 얘네 땅크 부부가 만든 영상들은 집에서 진짜 따라하기 쉬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1분이면 11분 그대로 다 보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은 유튜브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영상 되게 좋은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옛날 영상이더라도 이렇게 앞쪽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최신 것도 앞쪽에 뜨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5년 전 영상, 3년 전 영상, 4년 전 영상들이 이렇게 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조회수만 따지면 이 1년 전 얘가 467만 회고 얘가 507만 회거든요. 5년 랩이 1년이잖아요. 그럼 얘가 더 앞쪽으로 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는 동영상들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제목이나 상세 설명, 과거 시청 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추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것도 역시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내 영상을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싶다면은 우리는 영상만 잘 찍는 게 아니라 제목과 상세 설명에 검색될 만한 키워드도 많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얘기인가 싶으실까봐 또 유튜브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근력 운동을 눌러서 봤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볼 때 요 옆에 쫘르륵 뜨는 이 메뉴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이 지금 땅끝 부부께 아니고요. 보시면 닥터딩요, 엄마TV, 정나래, 힘읍 등등의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것들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물론 땅끝 부부실 것도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근력 운동에 관심을 갖고 그 영상을 봤다면 이 영상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이 드는 것들을 유튜브가 배치를 해준 거예요. 실제 이렇게 보시다가 혹시 여기 옆에 메뉴들을 눌러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렇게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과 관련돼 보이는 걸 얘가 띄울 거니까 여기서 근력 운동이면 예를 들어 뭐 근력 운동, 뭐 근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제목이나 설명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키워드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 제목 타이틀 얘기하는 거. 아, 네, 타이틀도 있고 제가 설명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제가 전신운동 눌렀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댓글만 왜 보이냐? 더보기. 예,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 잠깐만요. 딴 데 가볼게요. 여기 더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깐 좀 조용히 하라 그러고 여기 보면은 뭐 50대 은소, 뭐 근감소증 운동 뭐 이렇게 보면은 태그들을 적어 놓기도 했지만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근육, 근감소증, 운동, 허벅지, 엉덩이 근육, 뭐 복부포 뭐 근육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력 운동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유튜브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유튜브가 그런 것들을 옆에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로직이다. 그런 작업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AI? 기계가 하죠. 네? 기계, 기계가 즉 로봇 작업으로? 크롤러라고 해서 그 정보를 긁어들이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이게 하지만 뭐라고요?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이름은 크롤러라고 보통 크롤러.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긁어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은 크롤러인데 어쨌든 그걸 로봇이라고 얘기는 해요. 저희 얘기로는. 근데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삐리삐리 그런 로봇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그죠? 프로그램에서 그걸 긁어내서 순위를 매겨서 그냥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죠? 자, 그게 왜 얘기를 하느냐? 채널의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가 높을수록요,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독한 채널의 경우는요, 우리가 구독을 했을 땐 이용자의 홈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영상을 또 올리면 그 영상이 홈화면에 또 나타나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영상 시청 성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같은 채널의 이전 영상이나 그와 좀 비슷한 영상들 이런 것들이 내 또 그 유튜브 창에 뜨게 되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혹시 유료 광고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 이제 유튜브에 뜨는 이런 광고도 있지만 그 광고 말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했을 때 그 음료수가 얼마가 들더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려나? 있어요. 네, 그런 광고들을 할 때는 구독자를 좀 봐요. 그래서 구독자 몇 명 뭐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그 광고주가 금액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땐 구독자도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게 구독자가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요. 요 아이가 있어요. 한동안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보람튜브의 이 보람이가 강남에 건물을 샀다고? 빌딩이야. 아니 지금 말고 한참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올랐겠죠? 네. 와. 옛날에는 어린이 유튜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린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리면 애들이 보면은 뭐 할 거 없으면은 엄마들이 뭐 보여주냐면 유튜브 보여줘요. 왜 이만한 태블릿을 켜놓고 이거 보고 있어 하면은 애가 조용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5년 전 영상이네요. 이 영상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아기 돌보기. 약간 중간중간에 애들이 좋아할 만한 효과음들이 많이 넣었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영상은 없고요. 그냥 약간 보면은 어린이 뽀뽀뽀 뭐 이런 채널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볼 때 되게 재밌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협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얘가 짜장면 하나, 요 컵라면 하나 먹는 게 60만 원이다, 뭐 80만 원이다. 왜냐면 협찬비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조회수가 많으면 거기에 협찬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구독자가 많고 네. 애들이 많이 보니까 협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구독자를 높이고 싶죠. 저기 4억 하는 게 네. 4억 명이 본 게 아니라 또보 한 걸 그렇게 카운트면 아니면 4억 명이 따로 이거요? 네. 근데 봤던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구독이. 구독은 한 번이죠. 그죠? 네. 한 번이죠. 조회수는 조회수가 막 엄청 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허위 조회수는 또 정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기 그래서 4억 명이 봤던 4억 명? 대략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와. 싶어요. 해서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은 일단 그렇게 협찬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영상의 조회수가 많으면 영상에 앞에 보면 광고가 붙잖아요. 왜 협찬 광고 말고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앞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저걸 올리면 네. 그 광고가 네. 딸려오는 거예요? 네, 광고는 딸려와요. 아, 기본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올리면? 이제 구독자랑 이제 시청 그 시간을 채우게 되면 구글에다가는 애드센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해 놓으면 광고가 애드센스. 애드센스? 네. 애드센스. 센스? 네. 센스라는 게 광고 애드인데 애드센스. 네, 애드센스라는 게 구글의 광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놓게 되면은 나한테 이제 뭐 100달러 이상 모이면 뭐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광고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구독자가 많고 조회를 많이 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 광고가 많이 보여졌을 테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은 거기에 항상 이제 광고를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협찬 광고를 주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찍으면은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유료 광고가요, 단가가 좀 셉니다. 물론 구독자에 따라 다른데 한번 그렇게 찍는 한 영상에 뭐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그렇게 나가요. 대박. 네, 물론 구독자에 따라 달라요. 구독자가 적으면 적게 나가죠. 그러니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을 올렸었냐면, 이게 어린이 유튜버들이 거의 다 그래요. 뭐 해외에 뭐 몇십억을 번 유튜버가, 애기 유튜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얘랑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제 한국어판, 한국인판, 그죠? 근데 아마도 그런 기획을 하는 건 이 아이가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삼촌들이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보고 더 많이 보고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라이브라는 그래서 거예요? 라이브요? 실시간이라는 건데, 지금 찍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라이브 영상을 찍어 놓은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 얘는 지금 활동은 아마 그만하고 있을 거예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지키겠냐? 내가 많이 컸으면 이제 뭐 학업에 또 라이브 시청 중이기는 하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근데 지금 아이가 어디 보자. 벨로키라토르 아이가 좋아해? 깨비키즈가 괜찮은가 봐. 지금 아무리 깨비키즈 우리 사이즈가 달다 아닌데요? 해도 절대 벌통을 네, 이거는 라이브가 맞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튜브 보람튜브니까 한번 요거 볼까요? 네. 저걸 라이브로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영상은 띄우기 나름이니까. 계속 띄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띄우고 있는 화면인 거고, 이거는 라이브기는 한데 지금 903명이 시청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 영상은 아마 옛날에 찍었던 영상을 라이브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얘가 지금 어렸을 때인데 지금은 5년 전이면 엄청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똑같은 그 크기는 아닐 거예요. 그 라이브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라이브요? 라이브가 뭐냐면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네.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캠 같은 게 있으면 나를 이제 라이브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라이브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진 않고 영상을 그냥 라이브로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장비가 따로 있나요? 뭐 장비라기보다는 예전에 찍은 영상인 거고 그걸 그냥 틀어주는 거죠. 반복해서. 그쵸? 네, 음악 그 라이브 방송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는 있지만 예전에 찍은 영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떡볶이 먹는 것도 예전에 찍었던 그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 게 돈 벌어주는 거네. 뭐 누군가한테는. 아, 그러니까. 근데 이 어린이 유튜버에게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만하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어떤 있어요. 제재가 들어가나요? 어떤 제재가 들어갔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소재를 아무래도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이 보람튜브에서 나중에 올렸었냐면, 네, 아빠 자고 있을 때 지갑에 손대서 돈 빼기. 그런 거는 어렸을 때 한두 번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유튜브에서 방송할 건 아니었잖아요. 부적절하지. 또 자극적인 영상에서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차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자전거에 묶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그거 위험하잖아. 그걸 누가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물론 얘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 보는 거. 어린이 애들의 유튜브들이 거의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한 재작년쯤인가 어쨌든 칼을 빼들었어요. 어린이 유튜브에는 광고를 달 수 없다라는. 예. 그래서 광고를 안 뭔가 하면 수입이 별로 안 된다. 수입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그러고란 이제 기사도 막 뜨고 하면서 보람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잠적을 했을 건데, 그래도 돈은 좀 계속 벌으면 좋으니까 아마 저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저렇게 띄워놓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아무거나 한번 영상을 뭐 올리는 것 같이 하면서 보여드려 보려고요. 잠시만요. 아무거나 제가 영상을 고른 거라 이거 올릴 게 아닌데, 이 밑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동용이냐 아니냐예요. 여기 보시면 아동용 동영상에서는 개인 맞춤 광고 및 알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동용 동영상에는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놓은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동용이 아니니까 아니요 해서 하면 되지만, 보람튜브나 이런 아동용 영상들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달 수가 없게. 제재 많이 하니까 그럼 애들이 뭐 봐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지금은 상관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총 쏘고 칼 맞고 나로 큰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걔네가 자꾸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바로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내면은 그때는 이제 제재를 줘요. 제재를 보통 어떻게 주냐면, 약간 우리가 좀 어떤 그런 영상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의를 줘요. 그리고 그 주의 영상 말고도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영상이 올라가면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퇴출이에요. 보통 주의 단계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경고 단계에서는 7일 정도 유튜브를 못 쓰게 막아요. 경고 단계 넘어가면,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는 아예 유튜브가 채널 정지를 당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제재를 자꾸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보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네요. 에.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좀 보여드리면, 나중에 한번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판다랭크라는 사이트로 제가 잠시 소개해 볼까 해요. 영향력 순위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박망리 할머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분은 구독자 수가 몇이고 진짜 영향력은 얼마고 이분한테 광고비를 하면 얼마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순위나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요거보다 더 나가요, 솔직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에 대한 영향력들이 요즘은 되게 광고비가 이렇게 크다. 원래 더 비싸다니까요. 이거는 오히려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판다링크 누가 만든 거예요? 판다랭크는 딴 사람이 만들긴 했을 건데, 사이트가 예. 있겠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판다링크? 판다랭크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광고주를 위해서 그런 거네. 그쵸. 광고하는 이런 광고주를 위한 거고, 음. 실제 광고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라요, 광고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우리가 맡기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제가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올려져 있는 거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마다 이게 다른데, 여기는 적정 광고비가 오히려 좀 적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채널 가치도 보면 4억 원, 그죠? 그래서 채널만 잘 키워도 돈 버는 세상이긴 합니다. 맞아요. 앉아서 그냥. 네, 진짜 공짜잖아요. 맞아요. 네. 공짜는 아니지, 노력을 해야지. 네, 근데 노력 빼고 재화적으로는 네, 공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야, 저거는 기획을 엄청 해야지 그렇게 올라가지. 기획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장난처럼 해서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려면 그 채널의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셉을 잡아야 되고, 그 컨셉을 유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일단 잘해서 올린다라고 해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업로드 빈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 채널의 콘텐츠를 홈화면에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순도 하나의 점수에 해당하긴 하니까. 어쨌든 영상의 업로드 빈도가 높을 때 시청자당의 평균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럼 주 시청자층이 영상을 몰아보는 성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뭐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느 경우는 좀 더 빈도를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높이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만약에 업로드 영상의
올리는 빈도가 높을 때 만약에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사람들이 그걸 몰아서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그 다음 영상 보고 그 다음 영상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주 컨텐츠를 업로드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업로드 빈도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업로드 빈도가 높은데 평균 조회수가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채널 안에 영상들이 서로 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따지려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시는 게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로드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올리는 영상을 올리는 거. 다시 계속 올리는 거. 업로드 그러니까 네. 다른 영상 네, 업로드가 A. 다운로드 반대니까. A 영상 말고 B 그쵸. 같은 영상을 올리지는 않아요. 예. 같은 영상을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 뉴 그렇죠. 우리는 근데 수업하고 언제 쉬어요? 아, 쉴 때 됐나요? 지금 몇 시에? 스튜디오. 여기 채널에 보시면은 예.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에 예. 내가 올렸던 영상들은 콘텐츠라는 곳에 있습니다. 콘텐츠. 네. 그럼 네.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비공개로. 근데 이거를 내가 공개 안 하고 싶어. 그럼 비공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돈 낸 사람만 보게 할 거야. 회원 전용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 이걸 내가 그냥 콘텐츠 삭제할 거야 하면 선택해서 여기 삭제도 삭제도 가능해요. 그런데 삭제를 하게 되면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근데 좋아요. 거기 있는 영상을 딴 데로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옮긴다는 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 영상을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채널로 옮기고 싶다란 말씀이실 다운로드 건데 받아야 바로는 못 옮기고요. 네. 네, 맞아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채널에 다시 올리셔야 되지 그거를 여기에서 저 채널로 옮기겠다 이거는 안 돼요. 네. 제가 그걸 여기 다 지웠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 파일들을 저기 올리고 예. 핸드폰에 할게요. 예, 일단은 여기 올려놓은 것들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유튜브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널이라는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유튜브에 올리는 나만의 동영상이나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을 모아서 보는 하나의 공간을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을 이제 올리신다라고 한다면 올릴 때는 언제나 채널이라는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영상을 올려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좋아요를 누르는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채널이라는 공간에 모여 있을 건데요. 채널이라는 거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각각의 특색에 맞게 채널을 다 만들어요. 그러고 모두 그 채널을 일단 운영해 보다 보면은 그 중에 반응이 터지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키워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채널 아이콘에 대해 소개를 해볼 건데요. 채널 아이콘은 유튜브에 처음 채널을 개설한 후 생기는 프로필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채널에서 보면은 제 앞에 여기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이게 바로 채널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리TV는 예쁜 강아지가 있었죠? 네, 제가 그게 바로 예. 채널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널 운영자의 사진이나 아니면 로고 같은 걸 넣어서 채널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아까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자체가 그 채널의 운영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올려놓기도 하죠. 자, 그럼 채널 아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채널 아트는 유튜브 채널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제목을 넣거나 채널의 주제를 넣어서 채널을 소개하는 타이틀 이미지가 채널 아트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채널을 들어갔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채널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강영욱 씨의 보듬TV라는 채널을 제가 들어가 본다면 여기는 이른바 개판으로 되어 있죠. 그쵸? 예, 왜냐면 이 분은 강아지 쪽 채널인 거잖아요. 그쵸? 강아지를 이제 훈련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채널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이른바 간판과 같은 곳이 채널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막내님은 보고 안 봤네요. 그죠? 어쨌든 한번 볼까?
왕예님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채널의 아이콘이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Okay, so we're gonna take you. 이게 바로 채널 아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널 아트 이미지는 지금 요만큼만 보이지만 TV에서 보시는 것과 모바일에서 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컴퓨터로 보는 게 달라요. 요즘은 스마트 TV라고 해서 유튜브를 TV에서 보시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그러세요? 화면에 가득 차게 채널 아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는 경우는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볼 때는 더 잘려서 요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주요한 내용은 요 잘리는 요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텔레비가 네. 재미가 없어. 텔레비는- 유튜브가 워낙 다양해서 네. 텔레비 보다가 네. 뉴스 그 정치 얘기라 네. 유튜브도 바로 돌아요. 그 이유가 다 있죠. 어. 유튜브가 아까 필터 버블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나오는 얘기들로 거. 다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네, 그게 되게 유튜브의 매력이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썸네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라고 하죠. 아마 저번 시간에도 얘기는 했었겠지만 요 앞에 보면은 딱 보았을 때 이거 미국 출장 캐리어 짐 싼대요. 어떻게 쌀까 궁금하니까 또 눌러보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영화가 좋다 윙키를 아마 보고 오셨던 것 같죠. 그에 대한 리뷰라니까 뭔가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화면, 요걸 바로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인데 요거를 살짝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눌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썸네일 자체는 되게 자극적이게 해놓고 막상 눌러보면 별거 아닌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죠. 자, 5번째 ASMR. 아마 요거는 한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주제였었는데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조용한 공간에서 무언가를 먹는 소리라든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든지 뇌를 자극시켜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쾌락을 유도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촬영한 영상을 ASMR이라고 합니다. 자,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말을 브이로그라고 해요. 일종의 막내님 TV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한 것을 브이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한 주제 없이 자연스러운 생활상을 틈틈이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이 브이로그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7번 언박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박싱 영상이라는 건 박스가 상자잖아요. 상자에서 꺼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제품의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언박싱이라고 해요. 한번 언박싱도 들여다볼게요. 뭘 언박싱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색을 언박싱이라고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뭐 아이폰 2 프로가 왔어요 하면서 그 프로를 뜯는 영상,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뜯는 영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언박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만원어치 봄옷을 샀다고 하면서 이걸 하나씩 뜯고 있어요. 한번 택배 강의라니까 구경을 Is there 해볼까요? a specific reason why you haven't been focusing on learning French as much? I see. 보면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하죠. 이런 영상은 언박싱 영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하울이라는 게 있어요. 하울 영상은 뭐냐면 개인이 쇼핑한 물건을 펼쳐놓고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아까 언박싱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주로 명품처럼 좀 비싼 물건을 사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하울 영상이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명품 백을 사람들이 여자들이 좀 좋아하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샀을 때 이 상품이 어떠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울 영상을 이용해서 이 상품이 대략 어떠어떠하구나 이런 것들을 대리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하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커버 영상의 경우는 유명한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다른 방식으로 제작한 영상을 커버 영상이라고 해요. 요것도 좀 무명 가수들이 되게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커버 영상이라고 쳐서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부른 시리즈 영상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시면은 뭐 요런 어떤 영상이 뭐 춤추는 영상이 있으면 그 춤추는 걸 따라한다든지 요런 것들이 커버 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수들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커버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의 상단 영역 살펴보기 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모르면서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유튜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메뉴라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숨어있는 그런 아이콘을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 석삼자 보이시죠? 실제 유튜브 창에서 보면 여기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다시 누르면 숨겨지고. 자, 요게 이제 메뉴인데요.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되고 다시 클릭하면 메뉴가 숨겨져서 화면을 넓게 볼 수가 있는 화면이에요. 자, 두 번째 유튜브 홈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우리 로고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의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 홈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미어캣 봤더니 거기에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관심 가져 하는 것들을 얘네가 막 보여줘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검색이라는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 중에 원하는 영상을 검색할 때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검색하면 되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검색이라는 데를 누르면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뭔가를 한번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뭐 멜론 차트라든지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게 검색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근데요, 이 검색을 해서는 많이 보셨을 건데 요 옆에 필터 있는 거 보셨었나요? 이 필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 안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이렇다면은 필터에서 내가 원하는 업로드 날짜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길이가 짧은 거 보고 싶으면 길이가 뭐 몇 분 미만인 걸 보고 싶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5년 전께 앞에 떠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말고 진짜 최신께 뜨는 거 최신 거 순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정렬 기준을 업로드 날짜로 하면 최신 거 순으로 보이겠죠? 6시간, 7시간, 1일 전. 그래서 이렇게 필터라는 기능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만들기입니다. 여기는 아직 우리가 올리진 않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딱 비디오 모양으로 생겼죠. 얘가 이제 만들기 버튼인데요. 요 부분을 누르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C에서 쇼츠 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똑같이 이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은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만약 캠이 설치가 돼 있다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내 구독자들에게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뜹니다. 그럼 구독자들이 와서 그걸 또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게시물 작성의 경우는 게시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라이브를 할 거라든지 아니면 내 구독자들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어떤 설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서 커뮤니티에다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에 있는 3가지 버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앱이라고는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라져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지는 요거 유튜브 앱이 있을 때쯤 얘기를 했었던 거라 요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5번은 없어요. 표시를 좀 할까요? 네, 요거는 뺄게요. 자, 설정 같은 경우는 유튜브 화면의 테마를 변경하거나 유튜브의 환경 설정, 고객 센터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옆에 보시면 알림이라는 공간이 또 있어요. 요 알림의 경우는 이렇게 눌러 보았을 때 최신의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에 제가 언제나 오픈마켓 과정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 게 항상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진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 오면은 제가 거기다 답글을 남겨요. 링크 올려준다고. 그래서 실제 설명글에다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넣은 링크를 남겨주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진 계산기 제가 설명했던 자료를 다운받고는 해요.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도 조회가 더 이루어지고 실제 저걸 이제 다운받아 간다면 Sell online and grow your business with Wix e-commerce. 조용히 네, 뭔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운로드도 받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설정이란 메뉴도 지금은 없어졌네요. 요것도 그냥 제가 제거할게요. 근데 제거한다기보단 요거는 사실 어딘가에 있기는 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 요 옆에 알림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내 채널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글 계정과 계정 전환, 로그인, 유튜브 스튜디오와 여기에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 화면으로는 설정 메뉴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X를 해놨어요. 자, 아까 채널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친절한 수정세 외에도 계정 전환해보면 이만큼 많은 채널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 그야말로 그냥 일상 아무거나,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때 계속해서 채널을 쓰긴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로 올릴 때 쓰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채널은 계정을 전환해서 보시면 그 계정으로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은 그야말로 로그아웃 하는 거고, 유튜브 스튜디오는 살짝 아까 보여드렸었죠? 여기 밑에 보면 기기 테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테마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유튜브가 어둡게 보여질 거고요. 소개를 여기서 밝은 테마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고, 이런 테마를 바꾸는 그런 메뉴나 아니면 언어가 보통 한국어로 보시겠지만 외국 사람인 경우 불편하겠죠? 그러면 언어를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설정이란 메뉴로 들어가 보면 내 채널의 상태나 채널을 추가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관리자 추가 삭제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내 채널에 관리자를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필요 없어졌으면 그 관리자를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쭉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로그인 창은 로그인을 하는 그런 아이콘이니까 넘어가고. 자, 유튜브의 주요 메뉴 살펴보기에서는 홈하고 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유튜브의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바로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동영상이라는 영역이 홈에는 보이죠.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가 시청한 그런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맞춤 동영상을 추천하거나 다양한 채널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인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자면 요 옆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내 채널의 시청 기록이나 아니면 여기서 일단 시청 기록을 좀 볼게요. 그러면 내가 봤던 그런 시청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 잠깐만요. 내 채널 조용히 하고 일단 여기 보면은 나에 대한 내용에 내 채널 시청 기록, 내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볼 동영상에다가 넣어놓은 경우는 요거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체크를 해놓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봤던 거는 나중에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본인이 봤던 기록을 어떻게 지우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청 기록에서 내가 봤던 기록들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의 재생 화면을 이번엔 살펴볼게요. 유튜브의 재생 화면에는 자막하고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유튜브에 재생화면 하나 띄워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아무거나 누를게요. 뭐 파스타 하나 주세요? 예, 일단 제가 아무 데나 열었어요. 비빔면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드리세요. 주세요를 get me. 네, 이분도 랄랄이라는 분인데 실제 BJ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예인 쪽으로 들어온 분이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재생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 재생이 되고, 요거는 다음으로 넘길 때, 요거는 음소거 버튼이죠. 누르면 해제되고 다시 누르면 음소거 되고, 지금 볼륨은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아마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요거는 지금 8분 23초 진행되는 영상인데 그 중에 2초째, 0.02초째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막을 보고 싶다면 요걸 누르면 자막이 켜지는 거고, 그 옆에 설정을 누르면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보고 싶으면 이렇게 빨리 그냥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엄청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가끔 영상 중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영상의 경우는 오히려 재생 속도를 늦춰서 보시면 느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화질에 대한 건데요.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화질이 안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화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을 때 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얘가 굉장히 화질이 떨어져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화면에 화질이 좋게 되어 있나, 요거를 일단은 먼저 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쓸 거는 재생 속도나 화질, 요런 정도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요거는 화면을 우리가 작게 볼 때, 딴 게 눌렸나봐요. 작게 볼 때 다시 펼쳐서 보면은 크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화관 모드로 넓게 볼 때, 그 옆에 있는 요거는 전체 화면으로 볼 때를 뜻하죠.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보다가 내가 이전으로 가고 싶다, 그럼 ESC 누르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서 가볍게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다 얘기한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전체 화면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이 있는데요. 구독이라는 거는 유튜브는 구독 설정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을 때 우리가 구독을 눌러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 알림의 경우는 구독을 신청하셨을 때 그 채널에 새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알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채널을 내가 구독하겠다, 그럼 여기 구독을 누르면 구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다시 누르면 구독을 풀 수도 있고, 알림을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기록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최근까지 시청한 영상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없는 시청 기록, 내가 시청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 하면은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검색 기록이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검색한 그런 검색어들이 날짜별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댓글이라는 부분은 댓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전체 기록 관리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지라 보신다면은 여기 시청 기록 눌렀을 때 요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남이 볼 수가 있나요? 남은 못 보죠. 이건 이제 나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내 시청 기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영상의 이미지나 설문조사와 같은 게시물 업로드 활동을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게시물 만들기 했을 때 커뮤니티 창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커뮤니티 창으로 열렸던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실시간 영상을 진행하면서 채팅한 활동을 관리하는 공간을 실시간 채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는 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검색할 때 이 단어는 뺀 나머지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빼기를 해서 제외 단어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적으면 스무디 여기서 요거트 스무디 같은 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딸기라는 단어를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인식이 안 됐네요. 그죠? 딸기 스무디랑 딸기랑 다르게 보나 봐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이 딸기 스무디는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빼고 찾을 때 이렇게 빼기를 해서 제외 단어를 쓰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따옴표 안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는 그 검색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결과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앞뒤에다가 샵을 붙이게 되면은 그 지정된 날짜, 숫자에 있는 결과값을 보여줘라 이런 검색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2016.2017 이렇게 적으면 2016년과 2017년에 올라온 영상을 검색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한테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찍은 영상을 다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는 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두었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막 음악도 최신 음악을 넣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신 음악들에는 거의 다가 저작권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저작권이 걸려 있는 음악의 경우는 영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상을 올리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올렸을 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만약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영상을 올릴 때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지금 수익 창출에 다 사용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넘겨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 인스타그램 세팅하기 뭐 이런 데 들어가면서 아마 쇼츠라는 걸 설명을 했을 때일 거예요. 그럼 쇼츠 같은 데는 요즘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 자체에서 쇼츠를 쓰는 건 자유롭겠지만 그 쇼츠의 음악을 녹화를 하게 된 제 화면은 요건 미충족이 되는 거죠. 일부가 들어가도 이렇게 요건 미충족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상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수익이 생기잖아요. 클릭해서 본 것에 대한 수익은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라 이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실 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유튜브를 만들 때 음악을 넣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음악들은 다 무료예요. 거기도 뭘 썼어요? 네? 어디요? 거기도 뭘 썼어요? 네. 요걸로 쓰시면은 무료예요. 효과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음악을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분위기가 행복한 분위기. 저는 개인적으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뭐 장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장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이 나와요. 그럼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고 만약에 괜찮은 음악이라면은 이 음악을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 샌드 스케일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음악들은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영상 만들 때 그 음악을 위에다 씌워가지고 만들면 전혀 저작권에 문제없는 음악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몇몇 곳들을 좀 정리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런 데들은
실제 밴 사운드나 뮤팟에 있는 음악들을 넣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몇몇 가지 음악은 이게 사람들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저작권이 실제 걸려있는 음악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거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무료 음악이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아예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한 거니까 제일 안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공유마당이나 공공누리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공유 저작물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에서 음악을 받는 거나 영상을 받는 것도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에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프리픽과 같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많이들 아는 게 여기서 무료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해변이라는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면 여기 위쪽에는 스폰서 이미지라 해서 유료 이미지지만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다 무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가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으면서도 화질이 좋은 무료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만이 아니고요, 얘가 비디오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유료고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무료예요. 근데 화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실행을 해보려고 열어봤는데 괜찮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영상으로 제가 선택을 했지만 다른 영상도 보면 화질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일부 그런 영상들을 이어가지고 만들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쯤이나 아니면 오늘 지나고 제가 톡방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 PPT 파일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게 영상에 자막을 넣는 부분. 근데 자막을 넣는데 내가 그래도 아무거나 뭐 자막이 이쁘다고 해서, 그러니까 폰트가 이쁘다고 해서 넣게 되면요, 나중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폰트들이 있어요. 그 폰트들이 우리가 어차피 한글을 깔면 무료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무료로 그냥 우리 컨텐츠 만들 때도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도 라이센스 범위가 그 한글 문서에 대한 부분에만 라이센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고 소송이 걸린 그런 사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 상업적 폰트를 무료 제공하는 사이트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네이버에다가 눈누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는 예쁜 폰트들이 다 무료예요. 이 폰트들은 실제 보면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랑 투게더 그룹이 함께 만든 폰트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클릭해서 마음에 든다 하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 태백시에서 제공하는 그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료 폰트라 나중에 이제 우리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폰트가 되겠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눈누에 나오는 폰트들은 상업적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 폰트이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3시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 3시 10분에는 사진하고 동영상 옮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옮기는 그런 방법은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우리가 어플인 샌드애니어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따 그러면 3시 10분에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플레이스토어로 제가 들어갔고요. 여기 검색창 위쪽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쳤어요. 그러면
요건 저는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열기가 뜨는데 여러분들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설치라고 뜰 거예요. 눌러서 잠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권한은 모두 허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광고예요. 열기. 이 샌드 애니어는요, 요거 설치하면은 일단 뭐가 보이냐면, 최근에 내가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제가 통화 녹음이 되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화 녹음 내역, 이런 것들이 다 보이네요. 그쵸? 최근에 제가 사진을 다운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일단 다 보입니다. 그쪽으로 같이 공유되는 거 아니요, 공유는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내 핸드폰의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사진만 볼 거면 사진만, 비디오만 볼 거면 비디오, 오디오를 볼 거면 오디오, 앱을 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만약에 딴 사람한테 보내거나 연결할 거면 앱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핸드폰에 우리가 파일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파일에서는 핸드폰에 받아놓은 파일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샌드 애니어의 핸드폰 구조 한번 가볍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컴퓨터에다가 샌드 애니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세요. 뭐 네이버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다가 쳐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검색어는 샌드 애니웨어예요. 똑같아요. 샌드 애니웨어. 그러면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는 웹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샌드. 샌드 애니웨어 하고 요거는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이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 안에서도 바로 보내기 받기가 가능하긴 한데요. 우리가 사이트까지 매번 찾아가서 보내기 받기를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가입해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다운로드만 눌러올게요. 위쪽에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예. 눌러서 밑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또 있어요. 윈도우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혹시 이렇게 떴다면 그냥 열기 누르시면 돼요. EXE가 설치 파일이거든요. 실행 파일이라서 그냥 열기. 자, 파일 열기를 눌러서 들어가 본다면 샌드 애니웨어의 설치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데 예 눌러주시면 이게 이렇게 설치 절차가 거쳐집니다. 설치. 여기는 샌드 애니웨어가 깔려있다 보니까 실행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지만 집에는 샌드 애니웨어가 안 깔려있다면 이런 창이 뜨진 않을 거고요. 쭉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 이 창이 떴다면 그냥 확인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샌드 애니웨어라는 설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마침을 누르면 이 설치 화면이 닫아지면서 샌드 애니웨어가 이렇게 열려져서 보일 겁니다. 지금 요 화면도 제가 다 닫아 볼게요. 일단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샌드 애니웨어 버튼이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굳이 이렇게 샌드 애니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이 버튼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오셨을까요? 예. 저 못했어요.
내가 비디오에서 내가 옮기고 싶은 사진을 비디오를 선택을 해보자. 유튜브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핸드폰. 폰에서 핸드폰의 비디오. 비디오. 여기 사진은 내가 찍은 사진들, 여기 비디오는 내가 찍은 비디오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비디오를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클릭했어요. 이때 요 위쪽에 적혀 있는 이거는 날짜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월 24일 토요일 날 찍은 게 요거 3개, 금요일 찍은 게 1개, 요렇게 있는 건데, 이걸 몽땅 가져올 거면 요거 누르면 24일 거 3개 몽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옆에 있는 요런 부분들, 네, 동영상 맞아요. 얘네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3개 선택했더니 3개 선택됨 이라고 적혀 있고, 빨간색으로 보내기 라는 버튼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말고 이 위에요. 요 보내기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글씨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뜨고, 여기 9분 57초 후에 만료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 상태로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PC에 있는 샌드 애니어를 이제 열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내기랑 받기 있잖아요. 이 받기에다가 요 숫자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네. 확인. 6, 7, 9. 자,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mp4 파일 3개 골라놓은 거 보이죠? 근데 아직은 안 된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경로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난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놓으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 요 폴더 모양을 눌러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곳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어서 놓겠다. 그럼 새 폴더 눌러서, 뭐 지금 제가 이거 주유소 찍은 거였거든요. 그럼 주유소 요렇게 해서 폴더 선택해 놓으면 거기로 여기 밑에 이제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3개 파일이 이렇게 옮겨지는 게 보이겠죠? 지금 100% 다 옮겨진 거기 때문에 제가 폴더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주유소 영상, 제가 슈퍼몰로 올리려고 세로로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입니다. 물론 편집 전이에요,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이 보여지죠? 아, 영상 1분짜리니까. 네, 저는 이게 몇 초짜리라서 금방 된 거고 1분짜리는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보통 1분, 3분 막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렇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유료 파일이라고 또 유료는 안 하셔도 되고, 잠시만요. 핸드폰에다가 컴퓨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옮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샌드 애니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컴퓨터의 샌드 애니어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보내기와 받기 버튼이 있어요. 받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썼다면 이 보내기라는 건 우리가 자료를 보낼 때 쓰는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가 넣어도 되지만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옮기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해볼게요. 물론 꼭 사진 동영상이 아닌 문서 같은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갤러리 폴더에서 보일 거고요. 만약에 문서 같은 걸 옮겼다면 내 파일에서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저도 그러면 여기 주유소 요거 옮겨놓은 걸로 해볼까요? 만약에 폴더 자체를 할 거면 폴더를 끌어다가 넣으셔도 되고, 파일을 옮기실 거면 이 안에 파일들을 선택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여기 보내기를 눌러서 파일들을 고르셔도 돼요. 여러 개의 파일을 고를 때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신 채 끝 번째 파일은 Shift를 누르면서 찍으시면 연속된 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비연속된 파일만 옮기겠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일은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내가 옮길 파일을 또 선택하시면 이 경우는 비연속된 파일들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보시면 이번엔 이쪽에 번호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열어볼게요. 핸드폰에서는 밑에 보시면 보내기, 받기, 전송 내용, 마이 링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핸드폰에다가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받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 밑에 받기를 눌러서 여기 키를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요 숫자 키를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타이핑이 싫으신 분은 요 옆에 보시면 QR코드 모양 그려져 있죠. 여기를 눌러서 QR코드를 이렇게 찍어 주셔도 돼요. 일단 닫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안 적고도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받아진 파일은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는 갤러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받기에서 키번호 누르면 돼요? 네, 받기에서 아까 키 번호 있었잖아요. 그 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적기 귀찮으신 분은 옆에 QR코드 버튼 눌러서 QR을 찍으셔도 됩니다.